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에서 패스 개체에 따라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개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하는 이미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개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맵 개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들은 이 비트맵 개체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트맵 개체는 주로 픽셀 단위로 그래픽을 통해서 그 전체 그래픽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데, 비트맵 이미지는 수학적 계산 산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개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 모양을 한 개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패스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여셔서 크리에이트 뉴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전에 만들었었던 A5 리플렛, 자,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가지 이런 형태대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 A5 리플렛이라고 만들어둔 게 있네요. 꼭 이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문서 형식을 오늘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인디자인 그 리플렛 서식은 이렇게 두 개의 그 페이지가 마주보는 형태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패스 형태대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패스 형태로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는 왜 그럴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파일을 두 가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프레이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4번 폴더에서 바나나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열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게 우리가 드래그해서 바나나를 이렇게 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위치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옮겨 주시고, 자, 그러면 이 바나나 개체에다가 글을 쓴다면 여기다가 요 바나나 모양 요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서 글을 쓰고 싶을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구 모음에서 펜 툴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좀 거칠게 이렇게 펜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요 펜 툴을 다루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그 펜 도구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클릭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릭하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방향선이 나타나죠. 자, 여기 다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패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패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는 이제 그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영역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이걸 좀 다루는 거에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패스를 다뤄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디자인 감각에 맞는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자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하진 않았는데, 패스를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복잡한 건 아니고요. 아마 이거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패스를 좀 만들었죠. 근데 제가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여기 테두리가 검정색이라고 해놨죠. 요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스를 채웠어요. 저는 이렇게 패스를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셀렉션 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근데 여기가 좀 블록하니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 Z를 눌러서 잘못된 데까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패스 툴을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패스 툴은 되게 중요해요.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인디자인이든 패스 툴에는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좀 고급진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급진 이 편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채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만약 글자를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 여기서 타입, 여기서 보통은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요 타입 툴을 클릭하거든요. 근데 패스 위에다 쓸 때는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플러스가 됐을 때 아까 조그만 플러스 모양 보이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글자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보일 때는 뭐죠? 글꼴 지정이 한글로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글 글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바나나 이렇게 있죠. 바나나를 뭐 아무 글자나 써봅시다. 먹고 싶은데 어느 바나나가 더 맛있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금 패스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패스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 이런 때 쓰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꼴도 좀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글꼴도 좀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간도 좀 더 줄 수도 있고요. 그죠? 자간도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 패스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패스를 이렇게 테두리 선을 만들어 두고 한 거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처음에는 테두리가 있는 상태로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는 선택을 하고 요거를 논이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패스 개체는 워낙 보이지 않게 해서 사용하는 개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여기서 타입 툴을 클릭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상태에서 타입 툴을 클릭하는 건 이 패스 안에다가 글자를 쓸 때,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탁해서 끔뻑끔뻑 되네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 이번에도 여전히 이 한글 폰트가 먹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다시 한글 폰트를 좀 주고요. 바나나 여기 보이는 거 보이죠?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지금은 집에 바나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패스 개체 안에다가 쓸 때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패스 개체를 만들고 여기서 타입 오너 패스 툴, 여기서 요걸 클릭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타입 위에다 넣는 것이고, 타입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타입 툴을 클릭해서 이 타입 패스 안에다 클릭하시면 요 패스 안에다가 글자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여기 하던데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우리가 에디트에서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만약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가 굉장히 많다면 컨트롤 C에서 눌러볼게요. 컨트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는 방향이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채워지죠. 자, 요것도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편집할 때 여기 패스 위에다 쓰느냐 아니면 패스 안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닫고 컨트롤 W, 그냥 W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인디자인 파일에서 W를 한번 눌러볼게요. W를 누르면은 잠깐만요.
W를 누르면 이와 같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인쇄될 모양을 보실 때는 W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다시 W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 상태 되죠. W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패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공부를 좀 해봤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패스를 배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선 도구를 활용한 작업이에요. 선 도구를. 자, 우리가 선 도구를 만약 여기다가 한다면 우리 여기다가 페이지를 추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두 페이지를 추가했어요. 앞하고 달리. 자, 그래서 선 도구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라인 툴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방안이 있겠지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자, 여기 패스 툴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우리가 펜 툴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셔서 펜 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쓸 줄 아는 수준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클릭했어요. 이 선을 지금 두 개를 만들었어요. 셀렉션 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 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 선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의 두께, 이건 두께를 얘기해요. 자, 클릭할수록 이렇게 커지죠. 자, 이것도 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셀렉션 툴로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는 여기 커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주 도구 모음에서 이 스트로크 부분을 선택하셔서 컬러 피커를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OK를 지정하시면은 이렇게 선의 색깔도 바뀌죠. 자, 선 색깔 바뀌는 거 가르쳐 드렸고, 근데 선도 여기서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선 색깔을 바꿨어요. 자, 이거는 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선에 대한 스타일이 좀 있어요. 스타일. 여기서 요거를 컨트롤 패널에서 요 선에 관한 게 여기 좀 있죠. 모여 있죠. 선 스타일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띡 이렇게 두 개가 됐네요. 자, 이런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으로 된 모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페니스 도스라 그래서 좀 일본식의 뭐 도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이 밑에 거는 그럼 다른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퍼티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죠. 자, 프로퍼티는 여기다가 좀 놔두는 것이 어떨까도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세한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코너에 관한 꺾은 선일 때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는 뭐 코너는 이렇게 뭐 코너가 만약 있다면 이런 지정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펜 툴을 갖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직선을 만들기가 좋아요. 이렇게 직선을 만들기가 좋은데, 자, 이렇게 만약 이제 꺾어지는 선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 이거를 준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꺾은 선에 대해서, 자, 이 꺾은 선에 대해서 여기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코너를 프로퍼티 패널에서 요거 코너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요 선택을 만약 이제 우리가 90 정도를 준다 라고 한다면, 자, 요거를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켜보시고 요거 모양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꺾어지죠. 이게 반응이 되게 늦긴 한데 이런 지정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요걸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해줌에 따라서 이거를 좀 어페서티가 된다 그랬죠. 근데 요 어페서티는 이제 이 인디자인에서는 특히 인쇄용에서는 좀 주의 깊게 사용해 달라 이런 말씀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아셨죠? 여기서는 선의 두께, 그렇죠? 두께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의 스타일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제 여기서는 여기 스트로크에서는 이제 이 모양을 선의 모양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코너에서는 클릭하셔서 이 모양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뭐 벨벳 모양으로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자, 선과 패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글꼴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디자인을 열었을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문서를 우리가 다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맨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기존의 문서에서 사용한 글꼴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크리에이트 뉴라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어도비사에서 어도비 스톡을 통해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파일과 폰트 종류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 종류가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운 받아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클릭을 하시면 무료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오픈을 하시면은 그 문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 미싱 폰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도비사의 그 서버에서 이 문서에 대해서 폰트에 대해서 지금 이 PC 지금 사용하는 PC에 지금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체크가 됐네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크로스를 해버리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본 글꼴들에서 적합한 것들을 알아서 매칭을 시켜서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크로스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좀 세심하게 어떤 폰트는 어떻게 바꿔주겠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Find 폰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Find 폰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요런 폰트, 요런 폰트, 요런 폰트 세 가지 폰트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렇다면 요 폰트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요 폰트는 내가 어떤 폰트로 바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돈을 눌러 주시면은 바로 이 폰트는 요 폰트로 교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요거 세 개를 모두가 다 클릭을 하고 여기서 폰트 패밀리, 그러니까 글꼴 종류를 선택해서 돈을 누르면 모조리 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알아둘 것이, 그렇지 않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폰트가 일괄적으로 바꿔야겠어. 꼭 일괄적으로 바꿔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뭐 100페이지가 될 수 있고 200페이지가 될 수 있고 이럴 때는 이 폰트를 일괄적으로 바꿔줘야지 눈으로 바꾼다는 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타입 메뉴에서
여기서 파인드 폰트를 클릭하시면은 파인드 폰트 대화 상자 이렇게 나타나지죠.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어떤 특정한 폰트를 선택을 해서 그 폰트를 무엇인가로 바꾸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ESC 누르면 요거 이제 요 대화 상자는 없어지는데,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럼 폰트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나 라고 하는 점일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폰트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는 눈누 사이트인 것 같아요. 구글에서 눈누 사이트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누 이렇게 입력해서 하시면은 이 사이트를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다른 설명을 잠깐 드린 것도 같은데, 이 눈누 사이트가 참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쌍따옴표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러한 이 글꼴, 요것이 글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이게 좀 보기가 힘들다면 요거 좀 폰트를 좀 느려서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좀 글꼴을 보시다 보면, 사실 글꼴을 어떤 분들은 글꼴을 평생 글꼴만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정말 예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텍스트라도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요. 예를 들어 마포 금나루채, 요거는 분명히 마포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되게 나름대로 예쁘고 독특한 모양이죠. 만약 이 폰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모르시진 않겠죠? 이거 클릭해서 압축이 되어 있으면 압축을 풀어서 폰트 파일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설치가 돼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설명할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쪽으로 모든 폰트, 추천 폰트가 있고, 여기서는 추천 폰트죠. 이거는 조그맣게 거는 추천 폰트인데 모든 폰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쌍따옴표에서 자, 이렇게 했다면 이런 식으로 모든 폰트가 됐죠. 요것도 나름 괜찮은 게, 저는 여기도 좋은 게, 자, 여기는 고딕으로만 볼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고딕만 볼 수도 있어요. 자, 고딕만 볼 수도 있죠. 내가 찾는 건 고딕이야 라고 한다면 고딕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아니면 난 명조만 선택을 해서 명조 쪽에서 찾아볼래, 그럼 명조만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되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럴 때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손글씨라고 하면은, 손글씨 이것도 좀 종종 쓸 일이 있어요. 자, 손글씨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뱀이 늘조르치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폰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이런 광고들 중에서도 요거 커피 한 잔 값으로 상업용 인기 폰트 무제한 사용,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가 무료로만 폰트를 사용하는 게 꼭 미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회사에서 생활을 하거나 실제 비즈니스로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이 유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무료보다는 유료가 퀄리티가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료로 폰트를 내놓는 경우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폰트를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자기네들이 유료 폰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일정 글꼴 종류는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글꼴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건 수익 활동으로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료 폰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대로 유료 폰트를 무료로 쓰시면은 나중에 저작권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인디자인에서 폰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